자, 오늘은 내면 아이 이야기인데요. 이거 이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적 있죠. 쉽게 말해서 성인이 되어도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아이가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주로 가족이나 연인 등 나와 가장 가까운 관계로 고민하다가 심리 상담을 받아보면 내면 아이가 어쩌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 내면 아이 치료의 핵심 포인트를 가능한 쉽게 설명해 볼게요. 개인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내면 아이 치료는 일단 크게 두 가지 단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단계는 내 안에 그런 아이가 있다는 걸 알아채는 겁니다. 이게 어떤 사람은 금방 되는데 어떤 사람은 잘 안 돼요. 사람에 따라서는 대단히 어려운, 심지어 거의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내 안에 어떤 꼬마아이가 살고 있다는 게 확실히 느껴져야 그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단계는 뭐겠어요? 별거 없어요. 그냥 그 아이와 잘 사는 겁니다. 이전엔 내 안에 그런 아이가 있는 줄도 몰랐는데 이제는 아이를 열심히 돌보고 아이한테 잘해주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밝아지고 건강해지고 생기가 넘치는 그런 아이가 되는 거예요. 지난 영상에서 불우한 어린 시절 때문에 비행 청소년이 된 아이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선생님 이야기를 했잖아요. 마치 그런 거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그 아이도 나고 선생님도 나라는 게 다를 뿐이에요. 말하자면 내 안에서 그런 드라마가 펼쳐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보통 내면 아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이가 행복해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힘들까 하면서 심리학 책을 뒤지다 보니까 내면 아이 이야기까지 오는 거죠. 내 안에 사는 아이가 불행한 거예요. 보통 상처받은 내면 아이라고 하죠. 그래서 내면 아이는 무조건 불행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행복한 내면 아이도 있습니다. 이걸 구분해서 그림자 아이, 태양 아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전자는 불행한, 후자는 행복한 아이예요. 할 수만 있다면 내 안에 사는 꼬마 아이가 그림자 아이보다는 태양 아이가 되는 게 좋겠죠. 자,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림자 아이가 태양 아이로 바뀔 수 있을까요? 사실상 이 질문은 내면 아이의 상처가 어떻게 낫느냐, 내면 아이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랑 똑같은 거죠. 이미 말씀드렸어요. 두 단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안에 그림자 아이를 알아채는 단계고요. 두 번째는 그 그림자 아이가 태양 아이로 바뀌는 단계입니다. 이게 순서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림자 아이가 처음부터 태양 아이처럼 행동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림자라는 이름 자체가 가려져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애가 있다는 것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제대로 봐줘야 해요. 이 과정에서 커다란 슬픔과 우울함, 심지어 분노와 억울함 같은 고통스러운 감정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폭발하듯이 걷잡을 수 없는 감정이 올라올 수 있는데요. 이걸 피하면 안 돼요. 왜 순서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한 거냐면요. 태양 아이를 보기 이전에 그림자 아이를 먼저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림자 아이를 보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걸 피해버리려고 하거든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컨대 이런 식의 내면 아이 테마로 만든 영상에 달리는 댓글이 바로 그런 겁니다. 부모님 욕하는 댓글이 엄청 많아요. 어렸을 때 아빠가 술 먹고 나를 때렸다든지, 엄마가 바람 피우고 집을 나갔다든지, 부모가 되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댓글의 피해자 입장에서는 나 같은 사람이 또 있네, 와, 이 사람은 나보다 더 힘들었겠네, 이렇게 서로 공감이 가는 얘기지만 어떤 사람들은 좀 너무한다, 부모님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렇다고 부모 탓만 하고 있으면 어떡해, 이제 자기들도 어른들인데, 이렇게 보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때 후자의 시각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맞는 말이고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은 나중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치료 단계상 그렇다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총알이 몸에 박힌 사람을 치료하려면 우선 총알부터 꺼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그래야 하는 거죠. 일단 총알을 빼내고 그 다음에 상처를 봉합하고 연고를 바르고 붕대를 감고 이렇게 해야 비로소 치료가 진행된다는 겁니다. 물론 부모님 욕하는 게 잘하는 건 아니죠. 하지만 윤리나 도덕을 동원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을 나무라고 꾸짖으면 상처받은 내면 아이는 그냥 그대로 그림자로 남게 될 가능성이 커요. 사실은요. 이렇게 부모님 욕하는 사람도 원래 그랬던 게 아닙니다. 처음엔 부모님 말 잘 듣던 착한 아이였을 수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어린아이는 이성적인 판단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보기엔 엄마가 별 이유도 없이 애를 때리면 엄마가 잘못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아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아이는 엄마가 잘못했다고 판단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엄마 아닌 다른 기준을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무조건 엄마는 맞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혼나면 그냥 나한테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 엄마가 너 때문에 못 살겠다 라고 하면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난 엄마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나 때문에 엄마가 없어지면 어떻게 하지? 이러는 거죠. 이런 아이는 결국 자기 자신을 싫어하게 됩니다. 엄마가 나를 싫어하는 걸 보니까 난 쓰레기가 틀림없어. 난 무가치한 인간이야. 난 볼품없고 한심한 녀석이야. 이런 신념이 아이의 마음 깊은 곳에 뿌리내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아이 중에 나중에 어른이 되어가면서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나 분노가 생겨나는 경우가 많죠. 그나마 다행입니다.
왜? 원망이나 분노가 일어난다는 얘기는 그래도 아이 마음속에 내가 그렇게 가치 없는 존재였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난 아무것도 모르는 애였잖아. 엄마 아빠가 잘했으면 나도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었잖아. 이렇게 스스로를 변호하고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는 의지가 남아있다는 뜻이거든요. 아직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진짜 심하게 학대받은 아이는요, 그런 원망이나 분노조차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저 무기력할 뿐입니다. 원래 내가 좀 그래, 많이 부족하고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나도 이런 내가 별론데 엄마 아빠도 당연히 싫었겠지 뭐. 이런 식이에요. 어떻게 보면 참 순하고 착해 보이죠. 근데 이건 그저 겉보기에만 그런 경우가 많아요. 부모님을 이해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별로 알고 싶지도 않고요. 가장 큰 문제는 과거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놓인 사람에 대해서 아주 냉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컨대 이런 아이가 어른으로 성장한 후 자기 아이를 갖게 되면 그 아이에게 가혹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냐면요, 자기 자신의 고통을 잘 못 느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의 고통에 무감각한데 다른 사람의 고통을 제대로 공감할 수 있냐는 거죠. 소설이나 영화를 보면서 주인공이 슬프면 나도 슬프고 주인공이 화가 나면 나도 화가 나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이전에 그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느낌인지 아는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든 나머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자신의 고통스러운 감정을 내면 깊은 곳으로 보내고 문을 닫아버린 사람들은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순서가 중요하다고. 일단 그 문을 열고 마음 깊은 곳에 갇혀 그림자가 되어버린 내면 아이를 만나야 합니다. 그 아이의 슬픔, 외로움, 분노, 고통을 피하지 말고 마주하면서 함께 해주는 거죠. 가장 먼저 이것부터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와 함께 울고 웃고 화내다 보면 부모님 욕을 할 수도 있죠. 사실 부모님이 잘못한 게 있잖아요. 부모님도 나름 사정이 있고 힘든 점이 있어서 그랬겠지만 그걸 그 꼬마아이가 어떻게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애한테 소리 지르고 때리고 하면 그 아이가 우리 엄마 아빠가 밖에서 힘든 일이 있어서 그러는 거겠지. 하여튼 사는 게 다들 참 힘들어. 이러겠냐고요. 애는 그냥 아, 나는 원래 그런 아이였어. 엄마에게 짐이 되고 아빠를 화나게 하는. 하찮고 초라한.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야.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자 아이를 만나고 아이의 슬픔을 위로하는 기간이 필요해요. 사람에 따라서는 이 기간이 아주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이를 만나는 것 자체가 힘든 경우도 많아요. 사실 내면 아이가 그림자가 되어버린 이유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아이를 안 보게 된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 감정을 나도 잘 모르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일종의 방어 기제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림자 아이와 만나고 아이의 슬픔을 충분히 느껴주기만 해도 치료가 절반은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림자 아이와의 연결이 확실해지면 아이는 더 이상 그림자로 숨지 않으면서 원래의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아이는 원래 농담과 장난을 좋아하고 즉흥적이에요. 생각이 그렇게 많지 않죠. 남이 나를 어떻게 볼지 이런 생각 별로 안 해요. 그저 깔깔대고 웃고 노래하고 뛰어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인생을 즐깁니다. 그리고 언제나 신기한 게 많죠. 호기심이 많고 재미있는 걸 좋아합니다. 주변을 잊고 뭔가에 몰입하기도 하고요. 애는 원래 그런 겁니다. 이런 아이가 바로 태양아이예요. 이 태양아이의 밝고 순수한 에너지로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림자 아이와 함께 슬픔을 애도하는 시간이 충분히 길어지면 자연스럽게 부모님에 대한 원망과 분노는 서서히 가라앉게 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확실히 마음을 다질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내 삶의 주인이다. 그리고 주인에게는 책임이 있다. 이걸 계속해서 마음속에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런 게 필요하냐면요, 이 두 번째 단계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내가 이렇게 된 건 부모님 때문이야. 네, 맞아요. 그럴지도 모르죠. 근데 반드시 부모님 탓만은 아닐 수도 있어요. 확실한 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한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왜냐면 부모님이든 형제든 친구든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말하면 그 사람 책임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책임져야 하는데 과연 책임을 지냐는 거죠? 안 집니다. 내 삶은 내 책임이라는 생각을 해야 비로소 내 생각대로 뭔가 바뀔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림자 아이를 먼저 만나고 그 아이를 충분히 이해한 후에 내 삶은 나의 책임이라는 다짐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온전히 그 다짐이 내 것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영상은 독일에서 가장 저명한 심리상담 치료사이자 작가인 슈테파니 슈탈의 대표작이자 독일 심리학 분야 최장기 베스트셀러인 어느 날 내 안의 아이가 정말 괜찮냐고 물었다를 참고해서 제작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일반 독자 눈높이에 맞추어 내면 아이 치료의 전 단계를 쉬운 용어와 풍부한 예시를 사용해서 자세히 설명해 놓은 책이에요. 내면 아이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